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익산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장류를 중심으로 좋은 세미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스 양념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주신 주제에 맞게 제 연구 경력과 또 수업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스나 제가 해석하고 있는 한식에 있어서의 양념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식품 산업, 또 장료 소스의 상품화 또 현황, 그다음 장료 제품으로 어떻게 더 다각화할 수 있을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의 그 정의를 보시면 제가 잘 화면이 안 보여서. 네. 소스는 이제 식품 공전상 조미식품류에서 별도로 소스 항목이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장류는 조미식품과 다르게 또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는 음식을 만들기 전이나 후에 그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제가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리한 건데요. 먼저 소스나 또 드레싱이 될 수 있는데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스, 쿠킹 소스, 또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테이블 소스, 그리고 조리할 때도 조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소스일 수도 있고요. 조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pour-over, 부어가지고 사용하는 소스. 그 다음에 또 식탁에서도 그대로 그냥 뿌려 먹는 경우도 있지만 디핑, 찍어 먹는 그 용도의 소스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중심으로 했을 때 또 이렇게 건강지향적인 좀 기능성을 갖고 있는 또 아니면 물리적 그 분류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소스 네, 마스크를 벗은 게 좋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은 소스를 연구할 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또 소스가 조리 과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스는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름이 또 들어가지 않은 소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분 특성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장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소스를 좀 더 분류하고 체계화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해석할 때 식재료를 준비하고 거기 양념장이 준비되면 대부분의 한식 양념장은 쿠킹인 개념의 소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리 방법, 식별 조리 방법, 건열 조리 방법들이 매칭이 되면서 한식이 요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교육할 때도 이런 순차적 개념의 한식 교육도 사실 저는 학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식 양념장을 먼저 모체 양념군에 해당이 되는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젓갈과 식초까지 합쳐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고추장만으로도 그냥 요리도 가능하고 간장만으로도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체 양념군의 개념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고추장 양념장의 멀티퍼퍼스, 즉 만능 그 다목적 개념의 소스와 또 고추장으로 내는 또 대표적인 찌개나 또 초고추장으로 해서 분류해서 이와 같이 각 카테고리별로 모체 양념군별 응용 파생된 그 소스들로 해서 현재 10가지로 저희가 구성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10가지 양념장으로 저희가 이제 그 스타디 할 때 거의 한 80% 정도의 한국 음식이 거의 요리가 되는 걸로 원래 정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여기 좋은 샘플인데 이런 제품에서 보시면은요 아직도 좀 더 이렇게 특화돼 가지고 다양한 그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스들이 분류되어져서 현재 또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국 음식을 한 몇천 가지 정도 분석해 가지고요. 어떤 재료들이 주 양념이 사용됐나 분석했을 때 간장에서부터 고추장, 된장, 식초까지 포함해서 거의 여기 기타가 24%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80% 가까이
간장, 고추장, 된장 이 소스로 한국 요리가 거의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연구를 더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이유는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냉장고에 너무 특화된 소스들이 많이 있는 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요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황태구이 소스 하면 황태구이 외에는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황태구이를 한번 쓰고 남는 소스는 계속 냉장고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한국의 음식들을 분류하고 거기에서 어떤 주재료의 양념장이 사용되었는지 그 양념장의 재료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이렇게 10가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장 양념장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거기에 떡이 있을 때 간장 양념장으로 떡을 찜 요리로 할 수 있고 또 간장 양념장으로 떡을 볶음 요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해석하는 해석을 저희가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을 이용해서 채소가 있다면 이 채소를 무침을 요리를 할 경우 초고추장 레시피가 되겠어요. 이런 거 아니면은 더덕구이 같은 경우도 물론 초고추장도 발라낼 수 있지만 기본 멀티퍼퍼스의 고추장 양념장을 가지고 역시 구이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된장은 다른 거 앞에 거보다 약간 좀 내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된장이 굉장히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된장을 찌개나 쌈장 외에는 조리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장을 활용해서 더 많이 요리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 수업 받고 창작 요리 하게 되는데 된장을 이용해서 요리하면 본의 아니게 더 점수를 제가 주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자, 그다음에 제가 이와 관련된 식품 산업 환경을 조금 더 저도 좀 알아볼 게 정리해 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데이터들이 경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발표하신 내용하고도 좀 약간 상충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식품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그 대형 마켓이나 비슷한 수준인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에 동네 마켓이 줄어들고 대형 마켓이 좀 감소된 것들을 보였지만 코로나 1년 더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원래대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게 좀 낮지만 아까 소장님 데이터는 좀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식품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 점점 이런 경우가 줄어들고 온라인 구매는 점점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제 개인 소비 패턴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또 구입할 때 PC를 이용했잖아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하고 요즘에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되게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컴퓨터 시대에. 근데 앉아서 하는 컴퓨터를 요즘 학생들은 익숙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거의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폰이나 태블릿에서 더 많이 진행될 거를 쉽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그 식품 구매 기준에서 채소만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채소를 구입할 때도 여전히 뭐 품질과 맛 이런 가격이 중요하지만 구입이 얼마나 편리한지가 점차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자기가 구매하는 채소가 얼마나 조리하기 편리한지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유형 같은 경우에도 가정식과 또 외식 같은 비율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그 가정식의 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집에서 요리하는 경향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편식 시장만 제가 또 뽑아서 살펴봤는데 즉석식품의 식품공전의 그 분류를 보시면은 즉석 섭취에서 즉석 섭취 식품에다가 추가적으로 간편조리 세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밀키트라고 하는 항목이 2020년에 정식으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2019년까지는 데이터가 없지만 2020년부터 간편조리 세트 이 항목이 추가되어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좀 식사하는 게 늘므로 인해서 밀키트 시장이 엄청나게
그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편식의 일반 외식의 대체 정도가 완전 대체도 있으시더라고요. 80%. 약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근데 이제 상당 부분 거의 뭐 보통 이상이 거의 70% 넘게 간편식이 외식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8%에 가깝게 예견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간편식은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학생들과 같이 만들면서 찍은 건데요. 재료가 준비가 되면은 거기에 소스가, 여기는 지금 간장으로 만든 소스인데 여기 된장이 됐든 고추장이 됐든 이런 소스가 곁들여지면서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무한히 커질 것을 예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키트나 이런 간편식을 구입하는 주기를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2주일에 1회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간편식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편식의 구매 이유는 과거에는 뭐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뭐 힘들어서 준비하기가 힘들어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도 번거롭고 귀찮아서도 많지만 맛이 좋아서, 또 오히려 비용도 절약돼서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만큼 식품 산업에서 음식의 가공식품의 맛의 품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도 뭐 지금 쌀 생산량 때문에 정부가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밥에 대한 그 식사 횟수가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증가한 게, 요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집밥을 먹게 됨으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밥에 대한 앞으로 그 횟수 전망도 앞으로 이렇게 아주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찬을 준비해야 되죠. 밥을 드시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스와 관련된 이제 해외 시장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성장이 예견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 어느 정도 여기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현재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또 가게에서도 소비 지출이 늘면서 좋은 식품, 좋은 제품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인 가구가 30%가 넘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저희 강사님도 오늘 같이 저희랑 투어 오셨는데, 그 한국 음식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특히 일본에서조차도 한국 음식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소스에 대한 그 소비자 수요도 엄청나게 높아져서 지금 장류를 시장 수요에 맞는 그런 소스로 개발했을 때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미국 수수료 시장에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시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핫소스가 수년 전부터 엄청나게 핫소스가 인기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핫소스에 대한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크고 있고, 특히 우리가 매운맛 하면은 한국의 고추장이나 고추로 이용한 소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매칭해서 또 핫소스를 우리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소스와 또 간장에 대한 이 시장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소스류를 수입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7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더 미국에 많은 소스를 수출하고 우리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요리를 또 도전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요즘엔 SNS에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에서도 아직도 한식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장류를 그 영어권에 적합하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어권에 필요한 그런 마케팅 지원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세계 소스 시장에서의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보면 클린 라벨은 역시 수년 전부터 소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서 가급적 첨가하지 않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편하게 조금 전에도 저희 푸드마켓에서 그 죽을 그냥 상온에서 짜서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이거를 아침 식사를 대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도 하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전통적인 그런 슬로우 쿠킹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또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들이 많이 교류가 활발하면서 에스닉 푸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이거에 대한 유통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화, 편리함, 또 건강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빠트려 202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스는 테이블 소스. 오타가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조리용 소스, 또 토마토 소스, 파스타 소스, 디핑 소스, 이런 것들을 봐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한식 양념장으로 해서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으로 다목적용 소스를 주로 많이 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시장이 넓은 테이블 소스나 조리용 소스, 또 파스타 소스를 장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식품 그 판매액을 보면은 아까 식품공전에서 장류하고 조미식품 안에 소스가 들어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요리를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류 소비가 더 작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소스류보다 장류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류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각화가 훨씬 더 지금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장류 소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주로 B2B 시장이 더 많았지만 B2C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B2B에서 B2C로 가면 다시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스류의 그 생산액과 생산량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장류로 어떤 소스를 만들어서 집에서 어떤 식의 요리를 해서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시장 다시 국내에서 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보유율이니까 집에 갖고 있는 거죠. 집에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사용 빈도인데, 사실 갖고 있으면서 안 쓴다. 갖고 있으면서 안 쓰는 거, 또 갖고 있으면서 또 많이 쓰는 거, 요 섹션에 있는 소스들이 인기가 있는 소스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소스들이, 이런 한식 소스나 이런 만능장 소스들이 이쪽 섹션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한식 소스를 가지고 이런 샐러드 드레싱이나 토마토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이 드레싱, 디핑 소스,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져 나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역시 아직 만능 소스가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비빔이나 이런 소스들, 이 한식 아까 장류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중점을 가지고 제품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장, 고추장, 된장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데이터들을 좀 실었고요. 아까 멀티퍼퍼스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간장을 이용한 요리들을 이 표를 제가 여기다 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장은 건강 트렌드를 반영하고, 또 저염 간장 같은 것도 좀 유행하죠. 또 특산물이 들어간 간장, 또 소용량 제품, 조리를 쉽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고추장도 다양한 제품이 있고, 여기서 60g짜리 포장이 보이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것도 주로 다 포장의 무게를 좀 실었어요. 무게 어떻게 포장되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고추장을 이용해서 이런 멀티퍼퍼스 요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커버가 진짜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입니다. 된장은 재래식 된장의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프리미엄 된장은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고 된장으로 요리가 찌개하고 거의 국이 거의 대부분이죠. 쌈장까지. 나머지 요리가 매우 되지 않아서 저는 된장 생산하시는 분들은 정말 된장으로 쿠킹 소스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추장과 된장과 이건 이제 간장, 재래 간장인데 구매 방법을 보시면은 전에보다 구매율이 더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거는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때 그만큼 맛 품질이나 어떤 가성비가 또 좋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쉽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물론 이제 주변에 주거나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매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각 제품의 단위를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소형을 항상 선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을 보시면은 1kg나 또 3kg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고추장.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여기 지금 1kg입니까?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3kg.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간장, 고추장이나 된장을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좀 요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보다는 조금 더 큰 3kg까지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그 식품 산업 환경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만 해도 파퓰레이션의 그 인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2021년에는 인구의 건강보다는 플래닛, 즉 우리 지구의 건강을 더 생각하는 그런 지금 환경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어서 지금 뭐 플랜트 베이스 푸드 그래가지고 그 플랜트 식물 기반의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 컨셉과 또 실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 산업의 트렌드가 돼 있고 또 ESG 경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장류는 이미 그 플랜트 베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산업 환경에 너무 잘 맞는 시작하기가 오히려 용이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품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쭉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제품들을 좀 찾아봤는데 배홍동이 라면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라면 히트를 치면서 별도로 소스가 이렇게 비빔 소스가 나와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충 안마골도 그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유명한 갈비집인데요. 이 집도 워낙 고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떤 걸로 양념했냐 이렇게 하면서 소스를 또 별도로 소비자에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백종원 님께서 다양한 요리를 하고 있으신데 여기는 볶음 요리 뭐 또 이렇게 만능 요리가 같이 섞여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름만 봐서는 좀 제 요리의 개념에서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알티스트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고추장의 볶음 고추장엔 보통 소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고기 대신 콩단백을 이용해서 비건의 볶음 고추장이라든가 또 비건의 드레싱 이런 제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50g짜리 포장으로 해서 저 사실 이 제품 잘 모르겠는데 엄청 몇만 원 고가의 제품이더라고요. 15,000원, 150g짜리가 몇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존의 시장에서 제가 관심이 좀 있는 제품들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20g짜리 스파우트죠. 스파우트 포장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또 스파우트 된 포장 150g짜리 또 이게 옴트리에서는 120g의 그 튜브 여기 뭐 와사비 겨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쌈장이라든지 이런 소스들을 120g 단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장료조합과 같이 연구해서 다목적의 어떤 아까 간장으로 다 요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고추장으로 이런 다양한 요리가 다 가능한 또 된장으로 이런 다양한 아까 요리가 다 가능한 멀티퍼포스의 개념에 개발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그 세그멘테이션을 자꾸 해가지고 그 하는 것도 때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냉장고에 너무 많은 종류의 그 소스들이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스로 최대한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개발한 이런 간장 멀티퍼퍼스의 간장, 고추장, 된장 소스들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그 파우더를 다시 수용화시켜서 요리에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상으로 만들어서 요리한 경우 이런 색깔이 나왔고요. 분말로 이용해서 요리한 경우 색깔이 조금 라이트하기는 하죠. 그리고 물기도 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말을 사용하면 수분 오일을 조금 더 흡수하기 때문에 음식을 요리할 때 물기가 좀 없었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적용하기에 유리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장을 사실 파우더화하는 게 이제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고추장을 미리 좀 분말화하고 또 후가공이란 과정을 통해서 고추장 소스도 파우더해서 이렇게 수용화하면은 디핑 소스도 가능하고 파우더 상태에서 이렇게 샐러드에 뿌리거나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하거나 또는 파스타를 요리할 때에도 이 시즈닝처럼 고추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된장이나 간장 이런 걸 이용한 제품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인스턴트 된장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품들이 좀 나와 있지만 회사마다 맛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좀 기호에 안 맞기도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굉장히 눈에 띄고 특히 이거는 농협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병을 손잡이가 있는 병 이거 사실 생산하기가 좀 어렵고 포장이나 이렇게 유통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병을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샘표에서는 계란을 위한 간장, 그 다음에 만두를 위한 간장, 또 회 전용 이런 간장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이 안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계란용 간장이 뭐 튀김이나 전이나 이런 거에도 어울린다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러니까 이 계란이 뭔가가 있을 때만 이 소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심리적으로, 제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세그멘테이션에서 타겟을 줄여가는 게 그 소스에서 얼마나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식에서는 디핑 소스가 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핑 소스는 뭐 된장 찍어 먹거나 초고추장, 뭐 초간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한식도 테이블 소스화 해가지고 다양한 소스들을 테이블에서 더 맛을 추가하는데 사용했으면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기사이긴 하지만 이 컨셉이 좋아서 제가 이거 내용을 실어봤는데요. 냉장 베이스이기도 하고 재료를 갈지 않고 잘게 썰어서 사실 그 공장에서 생산하시려면 건더기가 있으면 생산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는 건더기가 있어야 집에서 만든 좀 더 정성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기 쉬운 제품이냐 소비자들이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스푼 없이도 튜브 형태가 과거에는 튜브에다 넣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아까 같이 스파우트 같은 제품 포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갈수록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이건 저희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특강을 한 건데요. 양식 요리 전문가가 학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고추장 양념장과 초고추장 양념장 소스를 가지고 파스타 요리를 해주시고 냉 파스타 샐러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부끄러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맛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 맛있었어요. 물론 제가 기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한번 짚어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파스타 소스 시장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 토마토하고 이런 것만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고추장이나 저는 된장도 그런데 꼭 넣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 파스타 소스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주로 제가 좋아하는 걸 넣게 되더라고요. 플레이팅 하는데 지금 이런 거 플레이팅을 할 때는 거의 다
양식 소스들이죠. 플레이팅 할 때. 양식 소스인데 저는 이거는 간장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된장 하면 됐고 이거는 고추장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테이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음식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맛있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예쁜 음식을 또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플레이팅 소스로 우리 장류도 소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더 용도, 장류라고 해서 꼭 한식 소스, K푸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더 확대하고 전 세계인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보급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기능성도 많은 여기 이 클러스터 안에서도 연구하고 제공해주고 계시지만 아까 장류를 위한 좋은 기능성들도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기능성 제품까지 연결되어서 제품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편식이나 소스류에 대해서 느끼는 기대하는 게 맛있는 음식, 여유로운 한 끼, 요리에 대한 자신감. 요리를 못해도 편리하고 간편식을 먹으면 밀키트를 통해서 멋지게 나도 요리할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소스가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내가 즐겁게 만들면서 삶이 더 풍요해지는 이런 소비자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 장류를 위한 소스들도 시장을 더 쉽게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